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조직과 친구들이 모두 다 또라이가 돼서 또라이 천국을 만드는 게 네. 저의 목표이고요. MZ 세대들은 제가요? 왜요? 언제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이상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조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전혀 싸우지 않고 일한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전편에서 대표님이 또라이 천국이라는 엄청 강렬한 또 스포를 네네. 해주셨잖아요. 네네. 작년 2월 1일자 발령받고 직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왜 식품 그 시장 내에서 계속 일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맞아요.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은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시고요. 그쵸. 네, 소주 한 병에 기분 좋아져서 슬픔도 잊으시고요. 그걸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쉐어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조직과 친구들이 모두 다 또라이가 돼서 또라이 천국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건강한 또라이가 되자라고. 근데 전 또라이와 미친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라이는요, 예측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내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남들이 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친 사람은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친 사람은 같이 일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고요. 또라이는 같이 일했을 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친구들이 저는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좀 건강한 또라이 천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소하고 사자가 사랑을 했어요. 소는 자기가 아끼는 유기농 풀을 먹지 않고 아꼈다가 사자한테 줬어요. 근데 사자는 속으로 뭐야, 난 고기 먹는데 풀떼기를 어떻게. 하지만 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는 그거를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사자도 자기가 먹지 않고 아껴둔 그 맛있는 사슴고기를 소한테 줬어요. 근데 소는 뭐야, 나는 맛있는 유기농 풀을 줬는데 얘는 왜 나한테 이걸 주지?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줬어요. 근데 둘이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건 서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난 소다. 난 사자다. 난 거북이다. 말을 해줘야 상대가 소나 사자나 거북이에 맞춰서 대응을 해줍니다. 근데 조직 내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몰라요. 그쵸. 네. 부모도 자식 마음을 모르고요. 자식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데 사회에서 지금 잠시 만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한 게 내가 느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얘기를 하세요. 단 존댓말만 하세요. 이게 아니다. 내 생각엔 이렇다. 그리고 이걸 왜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꼭 존댓말로 물어보시되 자신이 생각하는 거는 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건강한 또라이가 되는 첫 번째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네. 서로 간의 그런 기대치를 맞추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좀 중요도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대표님께서 만들고 싶은 조직은 좀 어떤 모습이신가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조직이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MZ 세대들은 제가요? 왜요? 언제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이상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시키면 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래날에 맞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 일이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요? 왜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어본다라고 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나는 이상하다. 그건 일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시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있어야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요?
왜요? 뭔데요? 그런 그거에 거는,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이제 음. 중간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좀 어떤 업무에 대한 공감대가 확실히 있었을 때 구성원들도 각자 좀 몰입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럼요, 좀 드네요. 한 조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사회생활 할 때 전혀 싸우지 않고 일한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소통을 하다 보면 좋은 느낌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서로 지금 원하는 원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악유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알았다는 거지 이해했다는 건 아닌데 그걸 많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한 사람당 5분씩 2명씩 나와서 그냥 자기 얘기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를 5분 동안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나와서 자기 아이가 갓난쟁인데 잠들기 전까지 읽어주는 동화책을 5분 동안 읽고 내려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네. 어떤 친구들은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할 때 그 자기가 받았던 메달들을 이만큼씩 들고 와서 이건 언제 받았고요? 이건 언제 대회 갔고 이건 언제 갔고요?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친구들이요. 아, 쟤는 마라톤을 한 나이구나. 아, 우리 팀장님은 평상시 회사에서는 되게 차가운데 아기한테 밤에 동화책을 읽어줄 만큼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아침에 그렇게 하는 시간이 9시부터 시작해서 5분 하면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서서 스탠딩해서 얘기 듣고 또 헤어지고 그게 정례화를 해서 가져가니까 그게 서로의 친구들이 서로를 알아가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올렸을 때 조금 더 팀이십도 좀 단단해졌을 것 같고 네네네, 맞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좀 한번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아까 1부에서 대표님 네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내가 혼자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할 때 되게 양심이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18년 전에 개발했던 하나의 히트 상품은 그건 제가 한 게 맞다라고 저는 당당히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저 혼자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올려놓는 빅데이터, 데이터들을 제가 훔쳐보고 그들의 행태를 본 거를 가지고 추측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알고리즘은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만든 거고요. 그러니 세로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이 나왔다고 했을 때 100% 내가 한 게 맞느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우리나라 5천만 고객분들과 우리 직원들과 하고 같이 만든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을 우리 친구들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네, 맞아요. 굉장히 아끼고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중에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이 올라오게 되면 전 당연히 자리를 내줘야 하는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이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자체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를 싫어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후계자들을 키워놓고 내 자리를 맡기고 난 또 다른 걸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부하 직원이라는 말이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롯데그룹은 내 리더십의 성향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 리더십의 성향 분석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요. 상대의
강점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어. 이용해 먹는 거더라고요. 네. 그걸 개별화 테마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빠른 시간에 분석을 해서 저 사람의 맞는 일을 시키는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나 조직을 운영을 할 때 이 사람의 잘하는 것들을 시켜요. 이 친구가 잘하는 거를 한 단계 하고 잘하고 칭찬해주고 또 한 단계 또 조금 더 높은 거 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방법을 한 3번 정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알아서 합니다. 네. 좀 있죠. 똑같이 그렇게 강점 기반의 성장을 교육을 하더라도 이걸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성장 속도가 느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그 파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곳으로 네, 저는 배치를 다시 해줍니다. 성과가 그렇게 해서 바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걸로 해서 부족하게 되면 다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할 때에는 재밌거나 아니면 여러 번 해봤던 일이에요. 근데 저성과자라고 하면 그 둘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더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하고요. 그렇게 구성원분들의 개개인의 그런 강점을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조직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어떤 리더가 좀 되고자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렵고도 쉬운데요. 옛날에 제가 여성 리더들 앞에서 그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리더십의 종류가 아니라 리더십의 강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리더십은 사실은 인내심이에요. 네, 인내심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다른 거지. 그런 종류는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인내심의 강도가 리더십을 유지시켜주고 성공적인 리더십이 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리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좋은 리더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네. 네가 받은 것들 중에서 좋은 거 해주고 네가 받은 것 중에서 싫은 거 안 해주면 너는 네가 만난 상사보다 훌륭한 상사다. 제 목표는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에요. 네, 그러면 내 딸들이나 내 후배들이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리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업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역량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내가 받았던 것 중에 좋은 좋은 것만 건 해주는 해주고 리더. 내가 받았던 것 중에 싫은 거 안 하고. 네.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네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뭐 미래의 리더일 수도 있겠고요. 대표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오늘 영상을 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또라이가 되십시오. 또라이가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조직에서 또라이들은 퇴출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기과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매기가 있는 조직이 끝까지 경쟁력이 있게 살아남는 조직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아빠, 엄마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7%, 8%였어요. 지금은 1%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자기만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봐요. 휘둘리지 마시고 네. 또라이가 되십시오. 또라이 삐처리 할까요? 아니.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일클럽 구독자분들도 너무 귀한 분을 모셔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또라이가 되라라는 네. 말씀이 굉장한 용기를 줬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영일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딸내미를 빅데이터로 제가 바르게 키웠어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네, 빅데이터 기반으로. 육아를요? 제가 아이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산에서 키웠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 서울 올라왔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애는 집에 혼자 있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친구는 없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맨날 울거나 반항하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뭐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애니어그램 분석을 하고요. MBTI를 보고요. 그 다음에 걔 사주를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심리 성격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공통 분모가 딱딱딱딱 나오더라고요. 오. 네, 걔는 앉아서 공부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얘 그때 딱 관심사는 이성밖에 없잖아요. 20대까지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그 한양대에 그 학교에서도 제일 잘생겼다고 유명한 남자 그 과외 선생님을 딱 구했어요. 저희 딸이 하위 30%였거든요. 딱 석 달인가 그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딱 나서 그래서 졸업을 할 때 걔가 상위 30%로 졸업했어요. 어머.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의 모든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조건 예쁘고 잘생긴 선생님을 구하세요. 네, 그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지름길입니다.